네, 민주통합당 강원 지역 대선 경선이 방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임채정 당 선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임 위원장과 이 대표는 12월 19일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4명의 후보들의 연설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연설 순서는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각 후보마다 12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향한 공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연설을 통해서 포용적인 면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와 손학규 후보는 친노 세력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세균 후보는 자신의 정책적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시작으로 각 후보의 연설을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를 무대로 넘기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사람이 먼저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풍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꼭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한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들을 가슴에 꼭 간직하겠습니다. 태풍 대비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경선 차질로 걱정과 실망이 크셨을 겁니다. 경선이 정상화돼서 다행입니다. 자신보다 당과 국민을 더 생각해 주신 후보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 경선이 국민들을 걱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선에서 국민들 신뢰를 잃는다면 누가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 어렵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4명 가운데 1명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4명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100배, 1000배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당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상처내고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경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남북이 평화로울 때 강원도에는 활력이 돌았습니다. 남북이 긴장관계에 있을 때 강원도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강원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동계올림픽 유치, 혁신도시 건설, 폐강지역 개발, 낙후된 강원도를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대결의 직격탄을
맡았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4년간 지역 경제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수많은 업체가 폐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되는 한 강원도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남북 경제연합을 이루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그 출발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속에서 강원도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강원도를 남북 협력 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최무순 지사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북한 산림자원의 공동관리, 수장 공동관리 등 강원도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된 남북 공동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어선들이 북한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업 커터를 우리 어민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한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평화올림픽, 그리고 강원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올림픽이 되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를 관광, 물류, 생태, 환경, 에너지 이 모든 분야의 동북아 교량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비무장지대, 설악산에서 또 평창을 잇는 국제적인 연계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의 초소와 중화기를 남북 모두 후방으로 이전해서 비무장지대를 생태 평화 벨트로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대륙철도 연결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도 열겠습니다. 강원도는 철도로 또 바다로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는 물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남북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삼척의 LNG 기지를 연결시켜서 강원도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방안으로 제가 최무순 지사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지금은 꿈 같은 일이지만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금방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명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쪽 나무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 번 날면 하늘 끝까지 날고 한 번 울면 천지를 뒤흔듭니다. 저는 하늘 끝까지 날고 천지를 뒤흔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정부 3기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부족했습니다.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 넘겨준 것
정말 뼈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뼈아프고 송구스럽기에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 민주통합당만이 민주정부 10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착한 정치 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정치,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이 돈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와 정면으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검찰의 유착, 그들의 특권 네트워크를 깨겠습니다. 특히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재벌의 횡포 막겠습니다. 골목 상권 지키겠습니다.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재벌에게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정치 자금 받은 일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독한 대통령, 불통의 지도자,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도 존중해야 합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 문화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 출범할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시민과의 공동정부입니다. 그 공동정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경선은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정권교체 꼭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내빈을 좀 소개해 올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와는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 전 원내대표이신 김진표 국회의원님 이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장하다 군수됐을 때 기분 좋았죠. 당신이 장관이 됨으로써 당신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동네 이장하다가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을 슬건으로 내세운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김두관 후보에게 승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큰 태풍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정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민 98%가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저 김두관 꿈과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비가 올 때 쓰는 우산 같은 대통령,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상과 같은 대통령이 되고자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진짜 김대중 정신, 진짜 노무현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반칙과 특권을 온몸으로 저항했던 노무현 대통령님, 저 김두관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진보 개혁진영을 대표해서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반드시 저 김두관 승리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경선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불공정한 경선, 비상식적인 경선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선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선에서는 13,000명이 아이 경선에 불참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 2, 3번을 찍고 전화를 끊은 사람도 모두 참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무효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기권표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민주당 경선을 총체적으로 어렵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경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솔로몬 강 앞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김두관에게 불리해도 민주당을 살리하고 민주진보 진영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재벌과 특권층의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중산층과 서민이 되어받는 나라로 완전히 개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미래 비전은 비전 3080입니다. 강력한 개혁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8천만 한민족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비전 3080은 강원도를 미래의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비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강원도가 살려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선제적 군축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당원 동지 여러분과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성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도시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천조 원이 넘는 북한의 지하 자원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철도로 연결해 신북방 경제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남과 북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에너지 라인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권이 추구되면 강원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새로운 강원도, 미래 동북아 시대의 개인사가 되는 강원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남북 교류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관광은 강원도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의 관광 인프라를 정말 대폭 확충해서 강원도의 관광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 국민을 외면하는 작은 정부 대신 국민을 책임지는 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힌 작은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는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과 함께하는 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정부 5년 동안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90조 원이나 됩니다. 저 김두관은 큰 정부를 만들어 재벌과 기득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지를 서민, 중산층에게 돌려주는 정부를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현재 110조 원에 불과한 복지 예산을 임기 중에 65조 원을 늘려서 175조 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방송 토론회에서 큰 정부를 주장하니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께서도 큰 정부를 하신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저를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힘차게. (5년) 전 줄부세 공약으로 재벌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큰 정부를 하겠답니다. 이런 박근혜 후보를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김두관 당당하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서민의회 군림하는 귀족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고 우리 민주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재벌과 특권층에 둘러싸인 박근혜, 10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박근혜,
풀뿌리 현장에서 마을 이장에서 구주를 거쳐 풀뿌리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저 김두관, 박근혜와 확실하게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재벌과 특권층에 둘러싸이는 박근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저 김두관, 이 두 후보가 경쟁해야만이 민주화 대선 후보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꺾을 필성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파 후보가 아니라 호남과 영남, 친노와 비노, 진보와 중도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둘째, 기득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성을 갖춘 후보여야 합니다. 야당의 불모진 영남에서 단 한 번도 회절하지 않고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저 김두관, 민주당의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변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수없는 역전, 드라마인 저 김두관, 대역전극을 통해 민주당의 당당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떠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군림하는 공주 박근혜를 국민 아래 저 김두관 당당하게 붙잡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는데 저 김두관 앞장을 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힘차게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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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잠시 내빈 소개 한 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행 중에 이종걸 최고위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종걸 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세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 민주당이 뼈아픈 연패에 빠졌을 때 온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세균, 국가 운영 능력 1인자, 42연패 민주당을 구한 승부사, 박근혜를 이긴 사람, 박근혜를 이길 사람, 기호 1번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시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축제와 감동이 되어야 될 경선이 어떤 다른 선거보다 공정하고 신뢰받고 투명해야 할 경선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저 정세균이 진정 흥미와
감동을 주는 예측 불허의 경선, 민주당다운 힘있는 경선, 정권 탈환의 축제가 되도록 경선을 부활시킬 것이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마지막 한 발로 금빛 대역전을 만들어낸 강원도 사나이 진종호처럼 저 정세균도 이번 경선에서 멋진 뒤집기 한 판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종호 선수의 뚝심과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강원도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동해바다, 방방곡곡 어느 한 곳도 뺄 수 없을 만큼 수려한 강원도는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강원도에 진 빚을 갚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확실한 철학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춘천 속초간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지정, 원주의 중증 외상센터 유치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무너뜨린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고 임기 내에 남북한 경제 통일을 이뤄내서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동해바다를 통해 선박이 북한을 왕래하고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가고 철도로 남북을 연결하겠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가는 한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으로 강원도의 막힌 물꼬를 시원하게 터뜨리겠습니다. 진종호 선수의 멋진 한 발처럼 정세균 정부에서 강원도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동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수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도 어두운데 사회 시스템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의 사회 갈등,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치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명박 정권은 총체적 무능과 부패로 임기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불량 대통령을 또 재등상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내야 된다. 그 적임자가 바로 저 정세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 아닙니까? 국정을 두루 잘 알고 균형 감각과 고도의 판단력을 갖춘 리더십 아닙니까?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세 아닙니까? 저 정세균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을 고루 갖춘 후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정세균을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저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다. 정책도 제일 잘 알고 실력도 제일 좋다. 대통령 되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다. 저는 이곳에 함께하신 동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지지율이 10%도 안 될 때
당대표를 맡아 당을 살렸고,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권교체의 꿈에 불을 붙였고, 20년 민주당원으로 당이 요구할 때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정세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야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다. 정책과 컨텐츠가 있고 대통령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저 정세균이 되어야 양극화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실력과 국정 운영 경험, 삼박자를 두루 잘 갖추고 있는 저 정세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필승 카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 불 때 민주당을 지켜왔고 서러움 받고 부대접 받으면서도 강원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당을 지켜온 강원도 당원 동지들께서 민주당의 정통성, 정세균을 지켜주고 지지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서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득권과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정책들이 과감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이익이 독점되고 대물림되는 사회,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대한민국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빚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행복을 말할 수 없고 양질의 성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채무관리단을 신설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대형 공익은행을 만들어서 약탈적 금융관행을 철폐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천만의 서민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세균 정부의 공익은행은 문턱이 없을 것이고 부자 전용 코너 같은 차별이 없을 것이고 고금리가 없을 것이고 고임금이 없을 것입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회균등법을 제정해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고졸 쿼터제를 시행하고 대학 입학에서 기회균형 선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사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경쟁의 교실을 창의와 협력의 교실로, 학교 폭력을 근본에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출발하고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교육받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열심히 수출을 하고 고용을 늘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앞세워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불공정 행위, 담합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경제 생태계를 교란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외국계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1년에 수조 원을 챙겨가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밤새워가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핵심 기술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5조 원 국부 유출의 론스타 사태,
금융시장을 통한 투기 자본의 탐욕과 횡포가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과 공정한 분배로 시장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그래서 온 국민에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 내일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저 정세균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정세균의 가장 큰 동지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특정 계층과 집단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저 정세균이 국민의 손에 손을 잡고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정세균은 이 일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세균의 능력과 저력을 올바로 평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정통성 기호 1번 정세균을 강원도의 동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에게 여러분 승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남 특별행사에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경제적 불명을 극복해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단사를 저녁 있는 자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저녁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을 슬그노 내세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제2의 고향 강원도에서 저 손학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태풍 볼라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경선을 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에서부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재작년 폭설 피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난을 겪으셨던 강원도민들은 태풍 피해가 남의 일로 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염원하며 재난 상황이 오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달겨들어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협동정신과 공동체 정신으로 재난 극복에 또 한 번 우리 국민의 힘이 합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지 한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제가 1966년 대학교 2학년 때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하다가 무기정학을 받고 사흘치 여비만 들고 찾아왔던 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의 한백탄광이었습니다. 광부들과 함께 족방에서 칼잠을 자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배웠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 수배를 피해 찾은 곳 또한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이곳 원주에서 지학순주교 장일순 선생의 보호 아래 사과 과수원에서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했었습니다. 40년 전 이곳 원주 땅에서 저는 협동조합을 배웠고 그것은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 제정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2007년 대선 패배, 또 2008년 총선 패배의 아픈 가슴을 안고 자기의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찾아온 곳 또한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다짐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의와 기백, 그 뿌리가 바로 한백이고 원주고 춘천입니다. 바로 이곳 강원도 땅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강원도, 순박한 강원도, 국민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는 강원도. 그러나 이 강원도는 언제나 변방이었습니다.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기타도였습니다. 안보 논리에 의해서 수도권에 맑은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순박하고 착한 강원도민들은 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원도에 진 빚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강원도민들도 이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안보 논리, 분단 논리로 눌려있던 강원도를 살리겠습니다. 휴전선이 없는 삶, 평화가 있는 삶, 강원도를 미래의 땅, 희망의 땅, 번영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폐허가 된 고성과 영동지방의 경제를 되살려놓고 남북 간 육로와 철로를 연결하여 강원도가 유라시아 대륙교통의 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를 따라 남북 간의 가스관을 연결하여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끌어들여 가스 기지를 만들어서 강원도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하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북 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가고 대륙 경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장기 불안이 이미 시작되어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수출도 줄고 투자도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경기 회복을 할까 해서 규제를 풀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발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는 태풍이 몰려오듯 시시각각으로 시커먼 먹구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제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끝나지만 않습니다. 일자리 불안, 비정규직의 불안, 주거 불안, 복지 불안은 사회 불안과 불만으로 연결되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과 아동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불안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사회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서 남북의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분노로 핏발이 서 있는 이 사회, 난파선과 같은 이 대한민국 호를 볼라벤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겨우 해도나 읽고 나침판이나 보는 것을 배우고 갓 나온 초보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항해 속에 돛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갑판 위에 뒹굴기도 하고 좌초를 당해보기도 한 온갖 풍상을 다 겪은 경륜이 풍부한 노련한 선장,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해 주변 각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대한 깊은 연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국가 운영에 대한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주 민생 통합의 시대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해온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손학규가 아닙니까? 여기 손학규 말고 그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당을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해 왔습니까? 여기 손학규 말고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손학규 말고 누가 박근혜를 이겨 정권 교체를 이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구 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 구도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습니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에는 이명박에게 넘어갔던 중간층, 중산층 수도권의 표를 찾아올 사람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손학규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 독재에 맞서서 목숨을 바쳐 민주화 운동에 몸바쳤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에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고 수원 장안에서 성남 분당에서
당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후보 손학규와 함께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갑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2013년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손학규와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자,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의 후보자들에게 강원도민의 뜻을 담은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민의 큰 힘을 실은 승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나가자.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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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투표는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자세한 투표 안내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4명의 후보들의 연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문재인 후보,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손학규 후보 이렇게 4후보가 12분씩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4후보들 모두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박근혜 대항마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연설 내용은 달랐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서로 후보들 간에 상처를 내는 일은 좋지 않다면서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가장 능력 있는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본선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강조했고 다음은 특별법 카드 투입 통해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통해 강원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두관 후보는 먼저 그 유불리를 떠나서 자신이 경선에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 당과 민주주의를 위해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북한 경제 관계 그걸 통해서 강원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 주장을 밝히면서 그리고 북방 경제권 그러니까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엮는 북한 경제권을 통해서 강원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권층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자신이 박근혜 대항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연단에 오른 정세균 후보는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신이 정책통이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강원도 경제를 살리고 또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신음하고 있는 서명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중재자적 역할을 또 강조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그런 경륜, 연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단에 오른 손학규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경선 파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회적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불협화음이나 그런 파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손학규 후보는 자신의 연륜과 경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당을 살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당을 살리면서 당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휴전선이 없는 삶을 만들어 강원도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그런 이명박 정부의 대척점을 세우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항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4명의 후보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강원 지역 후보들, 강원 지역에 대해서
대의원들 451명이 현장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현장 투표 결과와 그리고 모바일 투표 그리고 각 투표소에 설치됐던 오늘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1시간여 동안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한 40분 정도 개표 과정을 거쳐서 모바일 투표, 그다음 현장 투표, 그리고 대의원 순회 투표 결과를 모두 합친 종합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아마 다수 정도의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만약 투표가 빨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개표가 또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은 그 투표 발표 시점은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카메라를 무대로 넘기고요.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